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는데 세 개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퍼스널 에이전트, 페르소나 에이전트, 브랜드 에이전트. 그 회사의 모든 거를 대하는 그 창구가 브랜드 에이전트가 된다. 어떤 에이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 회사의 첫 경험을 해주기 때문에 브랜드 에이전트 정말 회사들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양자 컴퓨팅이 되면 지금 이제 못 풀고 있는 그 암호화된 부분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해킹해서 나중에 풀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해킹하세요. 양자 통신은 미리 해야 된다. 그 다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전 브렛 테일러? 이제는 진정으로 액셔너블 AI, 즉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는데 여기서 세 개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퍼스널 에이전트, 페르소나 에이전트, 브랜드 에이전트. 예,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퍼스널 AI 같은 경우는 일상을 도와주는 거. 네. 예, 예를 들면 여행을 하는데 여행 계획을 짜줘. 예, 그 다음에 페르소나 AI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산업군에 해당되는 vertical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게 강조했던 게 마케팅 쪽에서 브랜드 에이전트라고 하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그 회사의 모든 거를 대하는 그 창구가 브랜드 에이전트가 된다. 웹사이트가 아니라. 예. 그래서 대면하는 그 첫 출발점이 브랜드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과거에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한 거나 아니면 브랜드 캠페인을 했던 부분들을 브랜드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게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PC 시대에 고객과 만나는 인터페이스는 뭐죠? PC는 홈페이지 들어가야죠. 홈페이지죠. 네. 즉 디스플레이하고 키보드 홈페이지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사실상 보면 똑같습니다. 홈페이지거든요. 앱이고 홈페이지거든요. 사실 AI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CS 할 때. 혹시 요새 챗GPT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거든요. 네,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에이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면 그 회사의 첫 경험을 해주기 때문에 브랜드 에이전트 정말 회사들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거기서 내가 뭐 임무를 완수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걸 내가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원하는 걸 그냥 얘기만 하면 답을 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궁금한 걸 해주는 게 바로 그게 홈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되게 이게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홈페이지 개발사들은 다 망할 수 있다. 그러네요. 아니면 그래서 구글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블로그 아니 검색 이런 부분들을. 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닷컴 버블 때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고작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에 대표이사 사진 올려놓고 그다음에 소개 올려놓으면 그게 디지털화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가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거고, 전화 시대에는 신문이나 이런 광고에 자기네 이제 회사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전화번호 써놨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전화번호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아니고 그냥 우리 AI 에이전트 접근할 수 있는 그것만 알려주면 그걸로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보면 딱 그거겠죠. 그 점을 잡는 게 지금 AI 에이전트 혹은 AI 회사들의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딱 눌렀을 때 어떤 에이전트가 뜨는가, 그걸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이버가 뭐가 될 건지 아니 구글이 뭐가 될 건지 그게 AI 에이전트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오픈 AI가 지금 이제 진짜 치열하게 A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도 자기가 그 출발점, 그게 게이트웨이잖아요. 그리고 보고서에 몇 번 등장한 것도 재밌었던 게 그 말씀하시면서 그 통신사들이 이제 CS 센터 쪽에서 지금 그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바꾸면서. 근데 콜당 $5에서 $30가 소요되고 있었다는 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콜센터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월급이 있으니까. 네. 콜센터 월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보면 거기에 이제 운영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비용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24시간 다 돌려. 그렇죠. 있는 게 맞죠. 근데 안 돌리죠. 그렇죠. 예, 하려면 이제 밤이 되면 또 추수랑 더 붙으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화하면은 워낙 연결이 요새 안 되잖아요. 1시간 기다려야 되고. 환산하면 제가 전화 한번 할 때마다 저기 통신사 CS에서는 저한테 한 3만 원씩 원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용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그걸 이제 AI로 바꾸면 훨씬 싸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도 통신 사업자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MTN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쪽의 통신사는 그 네트워크가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지를 네. 했을 때 그것도 AI로 자동화시키니까 40%나 절감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기지국을 세울 때 기지국을 좀 많이 세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언제 어디서 언제 많이 쓸지 그다음에 어디다가 세우면 가장 효율적인지 요걸 했더니 그 계획도 잘했더니 비용도 엄청나게 준다. 실질적인 AI 활용에 있어서 그 통신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의 MTN 같은 경우는 ARP가 6불이래요. 한 달에 한 고객당 6,000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8,000 얼마 뭐 이렇게 요새는 한 9,000원 되겠군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인데도 남아야 된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AI를 한다.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AI를 활용하면 신사업계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서비스나 기존에 있던 부분들의 비용 절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AI가 확산됐을 때 또다시 한번 이슈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라는 거는 소비자로서는 뭐 사실 예를 들어 CS 센터도 AI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CS 센터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24시간 안 되고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 나머지를 좀 AI가 커버를 해주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한테 연결해주고 이런 거를 좀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족도가 좋아지면 훨씬 더 좋고 지금은 진짜 연락이 너무 안 돼. 네,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키노트에서 좀 이야기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키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도 굉장히 컨퍼런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컨퍼런스 내용과 그다음에 또 뭐 행사장에서 이렇게 갖고 나온 것들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걸 이제 좀 엮어서 이번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든다고 하면 아까 이제 6개 주제 중에 게임 체인저가 양자와 로봇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 양자와 로봇, 양자 컴퓨팅과 로봇에 관련해서도 이번 MWC 2025에서 좀 논의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라는 부분에서 통신 쪽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양자 컴퓨팅에는 제가 듣기로는 한 3개 정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자 컴퓨팅. 예. IBM에서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양자 통신 관련돼서 보안이고요. 양자 센서. 예, 센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통신 사업자에서 관심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양자 통신이 관심이 많겠죠. 이 부분들은 사실상 보면 양자 컴퓨팅이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양자 통신 관련해서 딱 그 얘기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핵하고 나중에 풀어라. 왜냐? 양자 컴퓨팅이 되면 지금 이제 못 풀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된 부분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킹하면 그때 또 양자 암호에 따라서 못 풀 거잖아요. 그쵸. 지금 해킹해서 나중에 풀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해킹하세요. 그 부분을 이제 통신에서 막는 게 양자 통신입니다. 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해킹해놓고 갖고 있다가 지금 안 풀려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보석함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보석함은 지금 갖고 와봤자 아무리 때려도 뭘 해도 안 풀어져서 보석을 못 끄네. 근데 일단 제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풀리니까 빨리 지금 그걸 확보를 해놔라고 하는 게 해커들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자 통신으로 먼저 빨리 막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통신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팅은 이슈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은 양자 비트의 안정성 이슈. 그리고 이제 현재에 있는 AI는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양자는 적은 데이터에 대한 고급 계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랑 잘 안 맞다라는 부분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양자 통신은 미리 해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SKT도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이제 양자 컴퓨팅이 트럼프 되면서 뜨면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세상이 올 때 3가지 부류에서 지금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양자 통신을 제일 먼저 해놔야 안전한 양자 세상이 올 수 있으니 이거를 빨리 우리가 치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라는 거죠. 통신사 쪽 입장이죠.
하지만 이제 빅테크는 컴퓨터 먼저 만들고 싶을 거고요. 예. 예, 컴퓨터 먼저 만들고 싶고요. 예, 그게 만들면 그러니까 더 크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혼란은 좀 올 수도 있겠다. 혼란은 많이 오겠죠. 0과 1 사이에 지금은 디지시잖아요. 0과 1 사이에 모든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건데 중첩과 그 부분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그 안 됐던 부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거의 뭐 2000년 되기 전에 Y2K에 버금가는 공포입니다. 근데 또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어떤 세대입니까? 피처폰부터. 로봇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봇도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CES에서는 약간 그 컨퍼런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휴머노이드지만 실질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특수로봇이다. 특수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로봇 팔만 있거나 이런 애들부터 사람의 형태를 띠지 않은 기존의 산업 로봇을 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특수 목적용 딱 거기에 맞춰서 예, 그냥 자동차 현장 가보면 다 뭐 로봇 나와서 영접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치를 내릴 부분이고 휴머노이드는 아직 멀었다가 CES에서 오히려 나왔었던 부분인데 MWC 같은 경우에서는 휴머노이드 괜찮아요. 엎었습니까, 그거를? 네, 한 달 반 만에. 그 부분을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그 휴머노이드 그 사장을 기조연설에 불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DGC라는 로봇인데, 여기서 또 얘기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좋은 거요. 저도 예전에 여쭤봤었을 때 답이 그거였어요. 세상은 사람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손잡이를 돌린다고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돌릴 수 있는데 특수 로봇은 못 돌린다. 그런 거?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물류 창고를 가더라도 그 특수 로봇을 하려면 이게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쪽으로 하려면 특수 로봇을 하려면 특수 로봇에 맞게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려면요, 사람한테 최적화된 모든 환경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위해 모든 걸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 그 에질리티 로보틱스에서 말하는 건데, 야, 맞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완벽한 휴머노이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기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크나큰 장점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특수 로봇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사람을 보완하는 부분인데 휴머노이드는 명확하게 사람을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딱 얘기했는 게 미국의 물류센터에 1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힘든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게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가 대체됩니다.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쪽의 얘기였었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키바 로봇인가요? 그거 나왔을 때 다들 이제 사람 다 잘린다라고 했는데 키바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라서 사람 더 많이 썼어야 되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아예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고, 또 제가 보고서 보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서도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딸기 따려고 안 할 테니까요. 아이들은 체험을 합니다만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니까 24시간 동안 일하더라. 밤에 내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갔는데 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로봇을 보면서 흐뭇했다. 맞아요. 딱 그거 보면서 사람 못 구해서 딸기들 다 떨어져서 죽는데 내 돈들 어떡하냐, 아니 저 생물체도 어떡하냐 했는데 아직 저 것들이 안 죽고 다 해서 고객들한테 갈 수 있겠는데 행복하다. 태풍이 이틀 후에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다 따놔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이 안 구해져 갖고 이거 다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로봇이 막 지금 한 48시간 안 쉬고 막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좀 이득을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AI가 얘기할 때는 딱 그거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명제로 까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커즐 교수도 비슷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완해준다 한 게, 두 번째는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안 가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로봇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들어오는 쪽은 대체가 아니라 일단은 보완하는 쪽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올해 컨퍼런스에서 지금 많이 나왔던 얘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인 양자 로봇에 관련된 좀 이야기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재밌게 봤던 것들이 이 뭐 디지털 DNA랑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리인벤트에 해당하는 네. 아까 이제 신 팀장님께서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꼽아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와닿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본질은 그 통신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고 성장 정체가 됐으니까 새로운 구역을 찾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안정적이게 너무 큰 대기업들하고만 하지 마라. 중소기업들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시장 보세요. 보시고 대신에 예전처럼 테크코라고 하는 것처럼 네. 텔코 막만 제공하면 중소기업차들한테 못 갑니다. 왜? 대기업 비해서도 인력이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아니면 복잡성이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크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들을 많이 도우면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되면 국가도 잘 살게 되고 그리고 통신사업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보면 이제 그 중소기업과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본질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성장 정체성, 수익성.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좀 재밌는 게 처음에 얘기하는 게 기조연설의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였거든요. 통신사업들 죽겠습니다. 심지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텔레포니카 사장님이 은행 예금 넣고 골프 하시는 게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는 장사다. 아,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 예. 그냥 돈 넣어놓는 게 예금 이자 먹는 게 낫다. 왜? 우리는 꽤 높거든요. 네. 우리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ROI가 한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2, 3%. 네, 은행 이자보다 낮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걸 타개하려는 관점에서 테크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도 이제 되게 돈 많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다가 네. 미국 크는 거 보고 위기의식을 점점 더 느끼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 자성의 목소리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산업 쪽에서 좀 그쪽을 본 거군요. 중소기업.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네. 차이나. 아, 네. 차이나 저 해야죠. 예. 제일 중요한 지금 차이나 네.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죠. 네. 통신산업의 주인공은 원래 중국이었습니다. 네. 네. 세계 최대 가입자 수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그 통신 장비 제조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가 한 9,000평방미터 그리고 전체 8개 전시관 중 1개를 통째로 빌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샤오미가 2025년도 MWC 2025의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탑3 기업이다. 샤오미가 원래는 그 화웨이였는데 화웨이가 기업 분할을 했잖아요. 네. 안화하고 이렇게 나눠서. 근데 그 3대 업체인데 전년 대비 15% 성장하는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탑3 중에서 그러니까 삼성하고 애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성장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삼성, 애플, 샤오미인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네, 무섭죠?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보면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쉽습니다. 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면 샤오미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제 가족한테 샤오미 휴대폰을 네. 지금 4개째. 예, 왜냐하면 가격이 4분의 1이기 때문에요. 뭐 물론 저가끼리 비교를 해야죠. 저가끼리 비교를 해도 한 반에서 3분의 2 가격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1년 쓰다 고장나도 괜찮으니 쾌적하게 계속 새 걸로 써라. 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이제 프리미엄을. 네. 너무하네. 또 다른 저가를 찾아가야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중국 기업 안 죽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화웨이는 네. 그러니까 서방 제재에 대응해서 소비재보다 B2B, B2E 쪽 네. 산업 디지털화나 아니면 공공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걸로 선회하고 약간 그 거대 빅테크가 관심을 적게 두고 있는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등에 조금 더 포커스 해가지고 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네. 스마트홈, 그쵸. 전 세계적으로 한 8.7억 대 정도의 연결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서 훨씬 더 많이 확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B2B, B2E의 화웨이, 그 다음 B2C의 샤오미 해서 치고 나갑니다. 화웨이는 워낙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B2B와 B2E를 가는 부분이고 샤오미는 B2C 쪽으로 네. 많이 확산해서 야금야금 다 먹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되게 미중 기술 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국 출신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진 케이유라고 하는 교수가 재밌는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디커플링, 중국을 이제 왕따시키는 전략은 중국의 혁신 능력을 자극한다. 그게 우리도 한동안 일본이랑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서 반도체 만들거나 이러는 거 비상이다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자국화를 많이 했다면서요. 우리도 그때 많이 기술을 올린 거잖아요. 똑같이 중국도 오히려 미국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또 그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다. 나폴레옹의 봉쇄나 스페인 봉쇄와 같은 사례에서 필요에 의한 혁신을 가속화시켰다. 사실 나폴레옹 봉쇄 같은 경우에서는 영국을 봉쇄시켰더니 미치겠는 게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문에 엄청나게 그게 더 발전시키면서 더 빨리 발전하는데 아예 수출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죽어가는 거. 심지어 오늘 기사를 봤는데 벤츠 기업이 중국에 있는 라이다나 아니면 그 부품을 전격적으로 100%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죽기 싫으니까 절대적으로 가성비,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떨어뜨린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죽이려고 했던 부분을 살아남은 그게 없을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에이씨 이러면서 나 안 죽어. 안 죽어. 들어와 하면서 올라가는 게 사실상 더 큰 이슈다. 그게 사실상 보면 딥시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 부분이고, 지금 보면 또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 진 교수의 말에 따르면 물론 중국에서 경제 상황 이 되게 이슈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기술 혁신 기업에 훨씬 더 모든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 두 번째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이제 미래다. 라고 했던 게 중국의 여전히 예습인데, 내수 경기가 나빠지고, 살아남는 게 정책적으로 모든 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술 혁신 기업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오면서 점점 더 이제 죽어봐라 가는데 내가 죽나 봐라. 이렇게 이런 관점이 훨씬 더 가져가는 게 현재 중국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중국 출신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 세계 관계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러시아랑 좀 손을 잡는 형국이 가면서, 저도 이제 요새 많이 이렇게 신문도 읽고 하다 보면 미국이 오히려 유럽이랑 손을 끊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되면 중국과 손을 잡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벤츠에서 중국 라이다를 100% 쓴다 뭐 이런 게 나오면 MWC에서도 유럽이 우리는 미국의 이 지금 공세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유럽 통신 사장들이 많이 했던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랑 또 둘의 지금 상황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MWC와 CES가 좀 그런 구도로 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구도. 지금 보면 CES는 미국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지금 MWC는 지금 유럽과 중동, 중국, 그런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사실상 근데 CES에서 삼성이 제일 크긴 합니다. 전시관은. 근데 이제 MWC는 명확하게 중국. 이 부분에서 이제 유럽도 그 사이에서 명확하게 중국에 붙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얘기하는 게 공급망 관련해서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로 가야 되는 게 미중 갈등 속에서 유럽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고민해서, 또 자국화, 소버린 얘기하는 게 사실상 유럽의 모습이고요. 미국의 어떤 연구자라는 부분, 정치 쪽 관련된 연구자가 말을 했는 게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왔으니 유럽에다가 이제 공짜로 해줬던 국방 관련된 부분을 돈 내라고 할 거니까 그때부터 다시 유럽은 진짜 정신 차릴 거다. 방산 이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 불가능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여기서의 목소리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CES에서는 진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AI 선진국들이 AI는 이럴 거야. 이제 MWC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들이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생태계나 아니면 협력 구도가 정말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협력에서도 전부 다 자기 거 말고는
자기 거 말고는 모를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진짜 지금 어렵긴 하지만 더 어려운 부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CES 때 생각이 나는데 시작하기 전날 프리뷰로 상 받은 그 CES 혁신상 받은 회사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전시회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쭉 물어보는데 너무 다 중국 회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물론 중국 회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션전이나 이런 데서 나온 데도 많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물어보다가 너무 말을 잘해주길래 좀 이분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싶어갖고 이번에 중국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시무룩해 하시면서 저희 대만 회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고. 근데 보니까 대만도 있고 또 홍콩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제 셋이 다 나와서 좀 많아 보였던 건데 CES를 딱 보면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물론 중국도 있지만. 근데 또 MWC는 지금 중국, 유럽, 뭐 중동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 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 MWC 2025의 뭐 승자라고 할까요? 뭐 누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승자는 어차피 그러니까 답은 MWC 답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화웨이, 화웨이 중국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직 화웨이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안 죽었고 아직 더 살아 있고 미국 누르잖아? 그러면 딴 데도 많아. 그런 소비재 쪽 하더라도 딴 쪽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켜봐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컨퍼런스로 미중의 구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 한 달 반 사이로. 작년에도 갔을 때 아너나 오포, 이제 샤오미 이런 휴대폰들이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폴더블인데 너무 얇아서 와 이거는 접었는데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 그 모양이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좀 2번 접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맞아요. 완전 이만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전시했던 부분도 있는데 테크노라는 회사에서 약간 그 프로토타입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그냥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2번 접는 게 또 나오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이미 지금 MWC 2025에 막 전시가 되고 그래서 신기했었고 무슨 뭐 작년에도 이 카메라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막 뭐 라이카랑 협업을 해서 그게 샤오미입니다. 그래서 비싸. 라이카의 최고의 카메라를 붙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샤오미의 현재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진짜로 칼을 갈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중국의 경제적인 이슈는 분명히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MWC는 중국이 워낙 드러나지만 중국 내부에 있는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게 매년 그러니까 중국에 컨퍼런스 초청받아서 발표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이게 돈 많이 줘야 되죠?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중국은 약간 그러니까 다른 쪽, 역사적인,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돈보다도 간다는 거에 의미를 했는데 제가 갖는 곳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약간 의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한데 작년부터 안 부르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한 3년 정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는 MWC에서는 중국 안 죽었어, 중국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조금 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 와 너무 중국이 최고야 또 이럴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은 배워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최재현 교수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우리가 완전 숙이고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거기 있어서 유럽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유럽만의 모습을 찾자. 그러니까 숙이는 것도 아니고 배워야 된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한국만의 모습을 찾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좀
동화도 보면 다 흡수해서 내 거 시키는 게 중화잖아요. 중국 분들이 하는 거. 근데 우리도 우리가 잘하는 걸 기반으로 흡수해서 우리 걸 더 탄탄하게 만들자가 배워야 된다의 최정 교수님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CES 때는 또 못 만나 뵀었는데 이렇게 MWC 끝나자마자 이렇게 모셔서 CES까지 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항상 헬리콥터 뷰 관점에서 본 뭐 MWC 아니면 CES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밑에다 붙여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을 해보십시오. 900페이지. 저도 적어놨습니다. 너무 길어서 보시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렇게. 네, 그거 뭐 따로 올리는 것보다는 아마 블로그 주소를 저희가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자료 너무 기니까요. 이 자료 티타임즈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900페이지짜리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끝나자마자 900페이지짜리 정리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행사 때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